안녕하세요. 라이프톡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선생님께서 소화기의 생김새와 소화기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시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소화기를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을까 하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언젠가는 꼭 뵙게 되겠죠. 오늘은 소화기 질환과 그 질병들에 대해서 대충 전체적인 것을 다루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화기 질환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소화기 질환에서 특별히 그 증세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화기에 장애가 오면요, 아주 가벼운 것으로서는 약간 메슥메슥하면서 어지럽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금방 내렸을 때 느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의 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침을 잠깐 잡수지를 마시고 그냥 주스 같은 거나 그런 가벼운 거 아니면 과일 하나,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아침에 명치도 묵직하고 안 좋으시면은 숯가루나 뭐 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잡수시고 물만 잡수시고 아침을 잠깐 피하시면 오히려 속이 좋아지십니다. 그건 아주 가벼운 경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토합니다. 토하는 것은 소화기가 대단히 화난 것입니다. 음식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독성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우리가 토하는 데에 어떠한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아주 지겹게 토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실 것입니다. 우선 이 토할 수 있는 그 반사작용은 위벽에 분포되어 있는 요 센소리 리셉터라고요. 요 모든 것을 이렇게 수집해서 지각하는 그것을 뇌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키모 리셉터라고 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성분이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몸이 거절하는 독성이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치 리셉터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위가 쫙 벌룬이 우리가 한참 바람을 불어넣다 보면은 그만 자지러져 터지잖아요. 그와 같이 위 전체 주머니 자체에 스트레치 늘어났기 때문에 긴장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뇌에서 명령을 하면은 위에서는 문이 둘입니다. 나가는 문, 파일로릭 스핑터라고 하는 위에서 12장으로 나가는 문은 딱 문을 잠그는 것처럼 수축을 하고,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카디악 스핑터라고 하는 그거는 오히려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의 근육하고 폐 양쪽에 있는 근육이 쫙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그냥 위가 또 수축을 하면서 다 식도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동을 하는데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제대로 되는 거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연히 넘겨서 위로 가서 소화를 돼서 내려가는 이 정상적인 소화 과정만 해도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중노동에 속하거늘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토해냈다, 굉장한 생명의 활력과 에너지가 방출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것을 함부로 처리했을 때에 음식이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맛이 있어서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시장에다가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도 그 식욕을 감당 못합니다. 보통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먹는 양의 2배 내지 2배 반을 먹어야지 비로소 만족하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식사를 한 끼 건져서 시장에 음식이 갈급된다, 이렇게 식욕이 많이 떴다고 생각하실 적에는 그 식욕을 조용하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야채, 생야채를 실컷 잡수십니다. 천천히 많이 씹어서 5분이고 10분이고 잡수십니다. 그러면 식욕이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적에 주식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늘 먹는 양만 먹고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체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위와 소장에 궤양이 옵니다. 위에 궤양이 오는 것은 그렇게 증세는 심하지 않지만 그 뒤에 묻혀 있는 것은 아주 심합니다. 위 궤양은 많은 경우에는 암일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의 궤양, 12장 궤양, 이 12장 궤양은 대단히 증세가 아주 심합니다. 위가 아픈가 하면은 등골도 아프고, 그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위가 아파서요. 위가 아파서 잠을 깰 정도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이거는 산이 중화가 되지 못하고 12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위에서 독한 산이 나와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위장, 소장 조직, 12장 조직이 그만 썩어서 문질러 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부신피진에서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만 살이 녹아나서 궤양이 오는 수도 있고요. 또 췌장에서 어떤 그 효소가 많이 분비돼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산 HCl이라는 염산이 위에서 분비되는데 위에 둘째 부분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잘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담즙이 나오고, 담즙은 대단한 알칼리입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서 알칼리가 분비돼서 이 12장의 환경을 산성을 중화시켜서 중성으로 만들어 줘야지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도 그 활성도를 다 유지해서 음식을 마저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동이 서로 시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 이런 심한 12장 궤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궤양이 오는 것이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쥐를 연구해 봤더니요, 쥐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쥐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쥐를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으면은 쥐는 굉장히 안달발광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위벽이 약해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사람에게도 12장 궤양이 올 적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벽이 약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 산이 그 독한 산에 견디질 못해서 그냥 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도 자기의 세포를 녹아내리는
조직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위벽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에서 콜티솔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위궤양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많이 냈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 아드레날린은 다행히도 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담배를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다든가 해서 위에 혈액순환이 이 혈관이 수축이 돼서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만 위벽을 약화시키고 조직을 아주 저항력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위나 장의 궤양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화기의 질환의 빈번한 증세로서는요, 설사를 합니다. 설사는 왜 하는 거니? 장의 운동이 너무나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장의 운동이 너무나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일에, 예를 들면 푸른 같은 과일에 있는 어떤 산에 의해서도 소장의 운동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균의 독소, 콜레라라는 설사병의 그 균이 내뿜는 독소로 인해서도 장이 많이 빨리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삼투압의 변화로 인하여 혈청, 혈액이나 체액에서 그 전해 물질을 소장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전해 물질은 우리의 혈액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전해 물질이 빠져나가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것이 이 장으로 빠져나가면 심한 탈수 현상을 일으키면서 장은 흡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수분을 보유하면서 그냥 물과 같은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몸이 독소를 제거하려는 어떤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부족할 때에 또 설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에 렉토즈라는 우유에 있는 전분이 있는데 이것을 단당으로 만들기 위한 렉테이즈라는 효소가 없으면은 또 우리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가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anxiety, 사람이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은 장이 아주 불쾌하게 또 그렇게 수분을 배설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장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흡수할 사이가 없이 그냥 설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화기 장애 중에 가장 빈번한 또 그 변비가 있지 않습니까? 변비는 반대로 장이 움직이질 않아서 수분을 대장에서 깔끔히 다 흡수해가면서 대변이 점점 굳어서 부피는 적어지고 움직이지는 않고 이러한 것이 되고, 음식 가운데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농축돼서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합니다. 이렇게 변비의 원인은 아직도 100% 정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연치료를 공부하면서 볼 때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 자기 몸에 과민성이 있는 음식을 잡수셨을 때 또 변비가 옵니다. 예를 들면 된장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된장을 먹으면 변비가 오고,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먹으면 또 변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하면 이 폐가 대단히 불쾌하고 또 풍만함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독소가 배설되지 못해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식욕이 없어집니다. 이런 대략의 증세를 가지고 오면서 위염이 오거나 처음에는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그러다 그것이 계속 자꾸 지속이 되면은 위에 염증이 오고, 이 염증을 무시하면서 그냥 놔두면은 그 다음에는 위나 장에 궤양이 옵니다.
이런 것도 또 무시하고 양약으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면서 식생활에 대한 습관이나 여러 가지는 고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GERD라고. GERD는 GERD라는 약자를 가지고 GERD라고 요즘은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위에 배 아래로 내려가야 할 그것이 위 문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배설이 되지 않고 반대로 식도로 올라와서 우리의 목, 입까지 올라와서 아주 시고 따갑고 불쾌한 그런 것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GERD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쾌하고 고생스럽고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몇 가지를 먹어도 근치가 잘 되지 않는 아주 그런 그 질병으로서 어느 날 이것에 대해서 한 30분을 써야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거기에 대한 천연 치료를 이해하시면서 그것도 고칠 수가 있는 소화기 질환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겠죠. 저는 이제 그쯤 해두고요. 우리 소화기를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요, 어떻게 하셔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화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화가 안 좋으면요, 생목이 오릅니다. 급성 소화기 장애가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일 적에는 부드러운 음식과 미미라든가 유동식을 잡수셔서 소화기를 달래실 수 있고 하루나 이틀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만 만성 소화불량증은 유동식을 잡수셔가지고는 절대로 근치를 못하십니다. 소화기가 원하는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조금 들어보시니까 우리 소화기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를 그거 참 몰랐더니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런 것이 소화기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생리학자가 소화기를 흉내내려면은요, 큰 국민학교 교실 한 몇천 명이 학생을 소유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장치를 해놔도 다 이해를 못할 정도의 것이 바로 우리 요 복강 안에 있는 것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휴대용 소화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생목이 오르고 이러는 때에 소화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명치가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묵직하게 느끼고 헛배가 부르고 변통이 시원치가 않고 입맛이 없습니다. 혀는 불쾌한 백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호흡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호흡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아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아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집안은 약간 따뜻하고 밖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시고 그 밖에 찬 바람을 착 끊으시려고 나가실 그때에 생각의 실마리를 자기 코나 입 호흡에다가 딱 갖다 대고 딱 나갈 때 냄새를 하고 맡으면은 자기 호흡을 자기가 맡으면서 그 불쾌한 호흡을 자기가 의식하면서 야, 내가 상당히 소화기가 깨끗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십니다. 소화기를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왜? 우리가 아침 7시에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벌써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7시에 음식이 안 들어왔을 적에 그 준비된 것이 그만 음식이 안 들어오는가 하고 다 걷어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게 되는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15분이나 20분 지나면 위에서 무슨 소리를 냅니까? 쪼르륵 쪼르륵 하죠. 그것이 준비됐던 소화액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다 지내고 그만 1시간 2시간 후인 9시에 아침을 이제 갔다가 오늘 아침은 늦었어. 그리고 잡수시면 그 음식은 체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과실만
이 트로피칼 프루시라고 해서 효소가 잔뜩 들어있는 과실만 잡수시든지 아니면은 물만 잡수고 그 다음 끼니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소화기 질환을 다시 체하는 그 일을 예방하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또 식사 시간에 대화가 불쾌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아주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위가 옹그라드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면 그만 술을 놓고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트로피칼 피쉬라는 것은 파인애플, 파파야, 맹고, 키위 이런 것들이 다 트로피칼 피쉬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은 아주 식사를 한 끼에 딱 3가지 미만 혹은 1가지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하셔서 소화기를 길들이셔서 소화기를 다시 소화력을 구축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때에 마시는 음식을 그 물을 많이 제한하셔야 됩니다. 소화기가 나쁘신 분은 찌개 국물이라든가 또 국 국물이라든가 식사를 하실 때 밥을 입에서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지를 못하시고 밥을 넣고 몇 번 씻고는 그만 물을 넣고 꿀꺽 삼켜버리는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시거나 그 다음에 밥을 넣자마자 2-3번 씻고는 그 다음에 금방 뭐를 잡수십니까? 간이 있는 반찬을 잡수시지요. 그러면은 침이 많이 나와서 밥을 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수르륵 다 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위염이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 종류가 아주 유익하십니다. 아보카도, 오트밀, 그리고 메주콩으로 만든 소이 밀크, 그 다음에 캐베지 주스, 스프라우트 샐러드, 펌킨, 그 다음에 라이스, 그 다음에 포테이토, 감자죠. 그 다음에 트로피칼 프루트 샐러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위나 소장에 궤양이 있을 적에는 바로 효소를 요구하지 않는 키위나 맹고, 그 다음에 타피오카하고 아몬드 밀크, 허니 이런 것들을 잡수시고요. 타피오카는 별로 소화효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전분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베이크한다든가 그 다음에 메주콩으로 만든 요거트, 그 다음에 통밀빵을 바짝 구워서 바삭하게 해서 침에서 아주 만만하게 씹어서 삼키신다든가 양배추 수프이라든가 베이크드 애플, 그러니까 사과를 구워 먹든지 쪄 먹든지 익혀 잡수시는 그런 거고요. 소화불량증이 생겼을 적에 파인애플 물을 만듭니다. 파인애플을 물을 넣고 한 30분을 천천히 시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물을 짜가지고 그 물을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파야 역시 오트밀, 그 다음에 석류 있죠. 포메그라네이트 드링크, 그 다음에 스윗 콘 플래터, 아주 잘 익지 않은 연한 스윗 콘을 곱게 갈아서 그거를 또 플래터로 만들어서 아주 바삭하게 구운 그런 패디스 그런 거를 잡수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뭐든지 콩 종류가 풋콩이나 옥수수는 소화가 참 잘 됩니다. 그러나 마른 콩이나 마른 옥수수는 소화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박계통, 엔다이브, 속대, 그다음에 오트, 그다음에 숲, 세리알 숲, 급히 체했을 적에는 밥물이라든가 이런 귀리에 물만 잡수신다든가 그 다음에 콩나물을 살짝 소테해서 잡수시다든가 카모밀, 페퍼민트, 계피가 아니에요. 페퍼민트는 박하차 이런 것들은 다 소화기에 유익한 음식이요 소화기에 유익한 차 종류입니다. 아마 이 소화기를 놓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하시면 응해드릴 수 있고요. 아주 상세하게 어린아이를 2살에서 3살 사이에 이유식을 어떻게 해주느냐처럼 우리가 소화기 장애가 왔을 때 그렇게 깔끔하게 조심하면은 소화기는 완전히 회복을 되고 그 좋은 먹는 습관을 계속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반드시
음식의 궁합이 있어가지고요. 같은 끼니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배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질문을 넣어주시면 언제든지 지체치 않고 상세하게 질문에 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화기, 소화불량이나 위궤양이나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요. 또 소화기가 안 좋을 때 질환의 증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저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위가 아파도 꼭 참고 그냥 병원에 안 가시고 이러다가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좋은지 잠깐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생각해 놨다가 이때쯤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참 거선이 네. 예리합니다. 예. 어른들이 하시는 것이 어떤 땐 조금 지나치기도 하지만 참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질환을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왜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그러죠? 그 긁어부스럼이 됩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때 가지 않으시면 이것도 병을 키우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위가 아픈데 정밤중에 잠이 특히 12시나 1시쯤 잠이 잘 들었을 때에 그만 아파서 깨신다든가 그 다음에 위가 비었을 적에 많이 아프시다든가 그러면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1시간쯤 있다가 위가 아프면은 그거는 위에 12장 궤양 증세가 있거나 위에 궤양이 있는 것입니다. 위 궤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가서 정밀 검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 궤양은 그 뒤에 위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급성 체증에는 여러분이 잡수시지 마시고 배를 뜨뜻하게 하고 손발을 뜨겁게 찜질을 하고 숟가루도 잡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셔도 안전하지만 만성으로 오래도록 저무도록 같은 증세로 고생하실 때는 반드시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대변이 새까만 그 고약 같은 것이 섞여 나오면은 그거는 12지장 궤양에서 출혈이 왔기 때문에 오는 증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천공이 되어서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큰 어려운 경우를 만나시게 되십니다. 예,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숟가루. 네. 숟가루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집에도 숟가루가 있어요. 아이들 잠깐 체한 것 같다 하면은 급하게 숟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먹이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에 타서 먹이거나 맞습니다. 하면은. 숟가루는 가루도 있고 알약도 있고 예. 교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숯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해서 좀 대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가 처음에 이상스럽고 이 소화기 질환이 시작되면서 독감도 오고 감기도 오고 몸살도 오고 편도선염도 오고 온갖 질병이 따라오기 때문에 숟가루를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들을 더 많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